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흥지원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9월 5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9월 4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직 저녁이 안 됐고요. 지금 뭐 조금 있으면 해가 지겠네요. 어쨌든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모로 시끄럽죠. 이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3월이야 선거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또 그걸 빼면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계가 계속 이제 뭐 째깍째깍 가고 있는 흐름인데, 민주당은 그 후보 경선을 위해서 지금 뭐 움직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워낙 많죠.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뭐 당마다 한 4명 정도, 그 정도 나와가지고 했었던 기억이고요. 4명, 5명 많았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투톱에다가 나머지 인원들이 여러 명 있고요. 한 5명 정도, 뭐 TV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죠.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기타 등등 뭐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지율 순으로 보면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죠. 이재명, 이낙연 정치를 워낙 또 오래 하셨고, 총리를 했었던 뭐 이낙연 그 후보,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사, 경기도지사, 성남에서는 워낙 당시에 운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지금 뭐 그 어떤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뭐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워낙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이 있었죠. 경기도는 100%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지사직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겠다, 뭐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그 25만원 더 준다고, 우리 가정에 100만원 더 준다고 안 찍을 사람을 찍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뭐 5천원, 만원에 더 찍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거에는 뭐 고무신 갖다 주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절이 많이 변했고요. 또 세상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본인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반복된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그 머릿속에 이렇게 틀이 박혀 있으면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5060 이쪽에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게 그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대학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민주당,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국민의힘, 이렇게 딱 생각이 바뀌어 있어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적인 어떤 색깔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영남과 호남이 극명하게 갈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남 쪽은 또 약간 갈린 것 같아요. 경북하고 경남이 성향이 많이 다른데, 경북은 역시 아직까지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요. 다만 이제 경남 쪽은 좀 반반이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많이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에는 그 호남 정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민주당 자체가 그 호남 당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경남 분이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경남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흐름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색깔 이런 것들이 약간 또 그 뭐 중도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게 좀 나중에는 또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보수와 진보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야겠죠. 어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을 찍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뭐 역선택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구태의연한 어떤 그 정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정치권을 크게 달궜던 게 이제 뭐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선까지 6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사의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100% 확신을 하고 믿겠지만은 반대로 중도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서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냐, 네거티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 뭐 정치 테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어떤 그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요.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는 대선의 결과에 그대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역시 지난번 지방선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내년 대선의 결과가 총선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를 보면은 역시 총선까지 좀 2년 후에 총선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역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시 가장 좋은 건 인물이나 어떤 그 정책 그리고 당의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뭐 그 머릿속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결과인지 어쩐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저를 이제 그 20대 때부터 봐왔었던 이렇게 그 친하게 지냈었던 사람들을 보면 저를 보면은 요즘에는 정치적인 이런 그 얘기를 가끔 이렇게 뭐 통화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생각이 고정된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바뀌는 게 좀 맞지 않나, 상황에 맞게 좀 바뀌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니까 그것만 잘 활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백신들 잘 맞으시고요. 그리고 백신 맞고 이제 뭐 최근에 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뭐 백신 맞고 사망하는 확률이나 코로나에 걸렸다가 사망하는 확률이나 비슷하다. 그러면 굳이 맞을 필요 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또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그런 부분은 그래요. 그 어떻게 딱
뭐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대부분 이제 백신 맞고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또 뭐 큰 이제 본인이 어떤 지병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백신을 맞고 또 좀 안전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기 바라겠고요. 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도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뭐 그건 이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주말에는 또 사람들 없는 야외로 나가셔가지고 좀 마스크도 좀 내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먼저 안내를 드리고 또 시황 업종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2020년 수익률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525.83% 누적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작년에 보면 7월에 크게 수익이 났었고요. 8월에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패턴이 흘러갔어요. 7월에 크게 수익이 났고 올해는 6월, 7월 다 좋았죠. 그리고 8월에 좀 주춤했는데 8월 중순 이후부터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한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고요. 9월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월, 11월 뭐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괜찮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금요일에 뭐 그 유료회원들에게 그런 문자도 보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래요. 그 야구 선수들이 가끔 이제 그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율이 엄청나게 막 좋은 때가 있어요. 막 홈런도 많이 치고 그럴 때가 보면은 공이 막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종목을 보는 그런 그 시야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합류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이게 뭐 어떤 홍보성 발언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8월에는 좀 주춤했는데요. 8월에는 좀 짧게 손절하는 종목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유료회원 게시판에다가 매일 아침 전략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계속 전략 전달을 하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부분, 또 뭐 시황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 1회 이상은 음성 녹음을 해서 전략, 종목,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1개월에 44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3개월 결제를 하시면 약간 할인돼요. 그리고 10월부터는 10월 1일부터는 55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실 분들은 9월에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이익이죠. 뭐 11만원 더 저렴하니까 지금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3개월 결제하시면 또 지금 금액으로 계속 가니까 또 9월에 활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9월 느낌상 9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0월까지 쭉 이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에 대한 안내, 그리고 나서 또 종목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모두 상승을 했죠. 이번 주에는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이번 주에도 지수가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3200선 근처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3200선이 왔어요. 살짝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결국은 예상했던 흐름대로 왔고요. 코스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훨씬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은 계속 갔어요. 조정 없이 계속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훨씬 강했고요. 현재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은 역시 전고점을 다시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둘 다 지수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찍었다고 본다고 언급을 했던 게 8월 20일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무료 방송에서 저점 찍었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 예측은 맞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만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이번 주 수급을 보면은 목요일만 좋지 않았어요. 목요일에 개인들이 또 목요일만 대량 매수를 하면서 역시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그런 한 주였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이 끝나고 블록들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당시에도 뭐 4천억 정도 매수를 장중에 했었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블록들이 나오면서 역시 이런 그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은 역시 개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게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개인만 계속 쭉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닌 가운데서도 한국 시장이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 전반적으로 흐름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개선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역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강할 때도 한국이 이렇게 빠졌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특별히 강하지 않을 때도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은 한국은 자체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괜찮았었죠. 삼성전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역시 수급적인 부분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때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낙폭 과대에 의한 자율적인 반등, 그리고 나서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반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점을 찍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보면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한 83,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전고점 부분까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측했던 흐름보다 상당히 약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갑자기 뭐 그 수급이 또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좀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흐름보다는 역시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코스피는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한 번 정도는 또 강하게 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천천히 반등하는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도 보면은 대형주는 삼성전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코스피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개별주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공략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역시 자, 지수는 다음 주에는 초반에는 좀 여기에서 한 수요일 정도까지 좀 옥신각신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수목금 이 정도에는 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현재로는 다음 주에라도 3200선, 3250선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 흐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역시 뭐 최소한 이 정도까지 3230점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3250을 뚫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선물 또 만기일이죠. 예,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한번 또 강하게 튀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전날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흐름을 보면은 크게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또 한번 또 만기일에 좀 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강하게 좀 튀어버린다, 예상보다 좀 강하게 튀어버린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 흐름을 봐서는 역시 다음 주는 수목금 이렇게 가면서 또 반등하면서 3250선을 뚫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정고점은 확실하게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정고점이래 봐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정고점이기 때문에 정고점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강해요. 그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확실히 강하다, 그걸 인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응 전략인데요. 하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중 단타 위주로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은 그래요. 눌렸을 때 상방 공략을 하자. 지금은 눌렸을 때 상방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좀 강하게 튀었다 그러면 하방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3250선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방 쪽을 노려봐도 좋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역시 상방 쪽을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요. 뭐 코로나,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 또 바이오, 원전, 메타버스 그 정도 되겠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정치인, 메타버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보실까요? 셀루메드, 이건 한번 급등해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빠져주면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이니까 좀 관찰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카페24는 역시 가격 메리트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접근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정화금은 이번 주에 약간 반등을 했죠. 월요일부터 좀 반등을 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나쁘지 않는데 혹시라도 접근하실 분들은 좀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이제 계속 노리고 있는 종목인데 내려오면은 공략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굳이 무리해서 위에서는 접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진엑스텍,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이번 주에 지금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역시 좀 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도 가격대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분할 매수 하시면은 이것도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그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이번 주 관심 종목 세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흐름상 나쁘지 않은데 이건 그래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은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쭉 횡보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주산업. 이건 지난주에도 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면서 세종시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창솔루션 원전 관련주인데요. 역시 정치인 테마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전주들은 앞으로도 좀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원전 하고 나서 뭐 그렇게 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지금 뭐 수요가 많이 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블랙아웃이나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 최근에 뭐 그 송영길 대표가 원전의 필요성을 또 언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참 뭐 그런 부분 보면은 역시 뭐 정책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도 했는데요. 보수 쪽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대창 솔루션도 좀 가격 메리트 발생을 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뭐 동전주죠. 그래서 적당히 조금만 들어갈 만한 종목이고요. 그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제일파마홀딩스 그리고 대주산업, 대창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 골라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어쨌든 관심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까지 다 언급을 드렸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8월에 초반 중반에 되게 이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았었는데 중순 이후로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흐름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선선한 날씨가 되면서 대부분 결과들이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대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어떤 그 활용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또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겠지만 출렁이면서 또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8월에 그런 모습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9월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또 10월 어느 특정 시기 그리고 뭐 11월, 12월 이렇게 가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좀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가 뭐 혼자서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주식시장은 그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이게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나도 이제 뭐 굉장히 잘해. 그런데 그렇게 자만에 빠지는 순간 그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뭐 IQ가 20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겨내기 힘든 그런 장이니까 잘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농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또 신규 동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설정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9월 5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